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정말 시궁창이 됐겠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 있다고 하죠. 저에게는 바로 작년이 그랬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배신과 이별. 그런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때의 그 힘든 일들이 조상님이 저를 도운 최고의 행운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에게는 3년이나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웃을 때면 유명 연예인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를 심심찮게 들을 만큼 인물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훈훈한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다정다감해서 제 주변 친구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저희는 3년의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싹싹하고 잘생긴 예비 사위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는 걸 자꾸만 미루는 겁니다. 보통 결혼 날짜를 잡으려면 양가 인사부터 드리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도 남친은 여러 핑계를 대며 자꾸만 미루더라고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는 어머님 뵙는 거 어때? 이제 결혼 준비도 슬슬 해야 되니까 빨리 만나 뵙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하필 독감에 걸려서 몸이 좀 안 좋으셔. 나으면 바로 약속 잡자.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약속을 잡자고 하면 또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제 몸 괜찮으셔? 어쩌지? 아버지가 갑자기 지방 장기 출장이 잡히셔서 올라오시면 바로 날짜 잡을게.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남친이 저랑 결혼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죠. 왜 매번 부모님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야?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래? 그럴 리가 있어? 자기랑 진짜 결혼하고 싶은 건 나지.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이야. 진짜 조만간 날짜 잡을게. 그런데도 부모님을 소개시켜주는 일은 계속 미루는 겁니다. 왜 자꾸 미루는데? 혹시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셔? 그래서 말 못하는 거야? 그 말에 남친은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실은 부모님이 조금 반대를 하셔. 저는 너무 놀랐죠. 혹시나 해서 물어보긴 했는데 정말 남친 부모님이 저를 반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건 아니고 나이가 조금. 사실 제가 남친보다 2살이 많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친네 부모님은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어렸으면 하신다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말을 안 했어? 자기 상처받을까 봐. 그 전에 내가 부모님 설득하려고 했지. 그런 이유로 계속 차일피일 미뤘던 거더라고요. 제가 상처받을까 봐 말도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죠. 저는 그 후로는 남친에게 더 이상 부모님 소개시켜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남친이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으니 시간이 되면 저를 어련히 소개시켜 주겠거니 했거든요. 남친 말로는 부모님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엄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도 30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부모님이 일찍 들어오라고 하고 통제를 좀 많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남친 말로는 어렸을 때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사고로 죽었다더군요. 그 후로 남친밖에 없다 보니 부모님이 남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고 통제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사연을 듣고 나니 그 부모님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평소에 데이트를 해도 항상 일찍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은 보통 7시, 늦어도 8시면 집에 가곤 했어요. 외박도 거의 못했죠. 제 친구들은 무슨 고등학생들 연애냐며 고등학생들도 그 시간엔 안 들어가겠다고 웃기도 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그러하니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좋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워낙 효자고 바른 생활 사나이다 보니 결혼하면 오히려 좋을 거라 생각했고요. 저희는 결혼하면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신접살림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진작에 청약이 돼서 살면서 대출금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는 아파트였죠. 부모님을 설득한 후 결혼식만 올리면 그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끼어들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남친이 외근을 갔다가 저희 직장 근처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마침 저희 팀 동료들이 같은 식당으로 와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대리님, 오늘은 따로 식사하러 가신다더니 남자친구분? 아, 네. 남자친구가 볼 일이 있어서 이 근처 왔다가 같이 밥 먹기로 해서요. 아, 그렇구나.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런데 그중 과장님이 대뜸 같이 합석해서 먹자는 거예요. 이것도 인연인데 합석해서 같이 먹어요. 괜찮지, 이대리? 거기다 대고 싫다고 할 수도 없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싫었죠. 왜냐면 그 최 과장은 노처녀 히스테리와 금수저 갑질로 악명 높아서 제가 평소에도 너무 싫어하던 상사였거든요. 최 과장님은 소위 금수저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매일 출퇴근도 억소리 나는 빨간색 스포츠카로 하고 다니고 신상 명품도 잘 휘감고 다니는 분이었죠. 저희 회사 연봉으로는 택도 없을 텐데 집이 잘 산다는 소문이 많더라고요. 남자를 엄청 좋아하고 결혼도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별로 인기는 없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남직원들한테는 한없이 잘해주면서도 애먼 여직원들만 들들 볶아대는 스타일이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다 같이 둘러 앉았죠. 그런데 최 과장은 바로 저를 건너뛰고 제 남친에게 관심을 가지더군요. 어머, 이대리 남친 인물이 너무 좋아요. 아,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요? 이대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저를 보며 싱긋 웃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말 잘하라고 테이블 밑에서 콕 찔렀죠. 아, 일도 잘하시고 워낙 미인이시라고 존경하는 선배님이라고 했었어요. 어머머, 이대리, 세상에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서 웃으며 제 팔을 팍팍 치더라고요. 어쨌든 남친이 좋게 말을 해줘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최 과장은 밥을 먹다 말고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대리 능력 좋다. 어디서 이런 잘생기고 훈훈한 남자를... 저기 성함이? 아, 박형민입니다. 형민 씨는 이대리 어디가 좋아서? 아, 워낙 착하고 싹싹하고. 착하다고? 어머나, 회사에서 보여지는 거랑은 좀 다른가 보네. 회사에선 그리 싹싹하고 착하진 않은데. 농담. 면전에 대고 그런 무례한 소리를 하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상사라 뭐라 할 수도 없고 어색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 후로도 최 과장님은 저는 투명인간처럼 건너뛰고 노골적으로 제 남친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직장은 어디냐, 취미는 뭐냐, 신혼집은 구했냐 등등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남친에게 명함도 한 장 받고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한 자리였죠.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최 과장님이 이것도 인연인데 다 같이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갑자기 잠깐만, 나 차에 뭐 갖고 올 게 있어서. 그러더니 보란 듯이 식당 앞에 세워둔 자기 차로 가는 겁니다. 2억도 넘는 스포츠카였죠. 약간 제 남친한테 차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친도 그걸 보고는 좀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안에서 핸드크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거 형민 씨 선물. 보니까 손등 많이 텄다. 이거 향기가 중성적이라 남자가 써도 돼요. 아닙니다. 나 이런 거 많아. 가져요. 그러면서 고급 리치 브랜드 핸드크림을 하나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 저는 왜 저렇게 오버하지 싶어서 짜증이 났죠. 그렇게 커피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가 카톡으로 남친에게 미안하다고 보냈죠. 미안해 자기야. 과장님 때문에 곤란했지? 아니야. 과장님 성격 좋으신데 뭐. 성격 좋기는 우리 회사 최고 히스테리 마녀인데. 그래 보이진 않던데. 과장님을 살짝 두둔하길래 좀 그랬지만 어쨌든 곤란해하지 않고 잘 받아줘서 고맙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남친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확 변한 건 아닌데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죠. 그래서 찜찜한 기분이 계속되었는데 왜 그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걸까요? 그 후로 남친은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도 대면 굴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의 행동이 너무 갑자기 달라졌기에 저도 당황했는데 남친은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많고 바빠서 그렇다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하지만 분명 남친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은 저를 집 앞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웬일로 먼저 연락을 했나 싶어서 바로 나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헤어지자. 나 이 결혼 못하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자신이 없어졌어. 부모님도 계속 반대하시고. 나도 가만 생각해보니 너랑 평생 함께할 자신이 없다. 이유가 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넌 잘못 없어. 그냥 내 마음이 변한 거야. 미안해. 더 묻지 말고 끝내자. 이유도 제대로 말 안 하고 막무가내인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고불고 매달려도 보고 소리치며 화도 냈지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벼락 맞은 듯 파혼을 당했죠. 그 배신감과 충격이 너무 컸던 저는 식음을 전폐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파혼 소식을 전했고 부모님도 너무 놀라셨죠. 주변 지인들에게도 곧 결혼할 거라 했는데 파혼당했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병가를 며칠 냈고 그 기간 동안 펑펑 울고 그동안의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죠. 그렇게 이별의 후유증을 안고 시체 같은 얼굴로 다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다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최 과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 대리에 연애하고 이별하는 거 사람들 다 아는 거야. 그렇게 유난 떨지 마. 네?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분 나쁘고 섭섭하더라고요. 병가를 좀 내긴 했지만 회사에 큰 피해 끼친 것도 없고 또 갑자기 파혼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저런 말을 하나 싶은 거예요. 진짜 저 인간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다 싶었죠.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콧대 높고 깐깐하던 최 과장이 연애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만나는 남자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어리다는 겁니다. 사실 소문도 아닌 게 본인도 연애하는 티를 내고 싶어서 안달이더라고요. 저 더러운 성질머리를 참아주는 남자가 있구나. 혹시 최 과장 돈 때문에 좋아하나? 라는 생각도 내심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 회사 앞에서 최 과장의 스포츠카가 보였습니다. 출발하기 직전이어서 저는 지나쳐서 제 차로 가려는데 문득 조수석에 타는 남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익숙한 모습, 바로 제 전남친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그 순간 갑자기 퍼즐이 맞춰지듯 알겠더라고요. 최 과장이랑 우연히 만났던 그날 이후로 남친은 변했고 급기야 이별까지 고했죠. 저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참하게 차버렸는데 그 이유가 최 과장과의 한승 이별이었다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최 과장을 휴게실로 불렀습니다. 과장님, 저 어제 과장님 차에 박형민 타고 있는 거 봤습니다. 최 과장님이 만난다는 남자가 박형민인가요? 최 과장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딴청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최 과장은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대리, 왜 이렇게 흥분해서 난리야? 네? 최 과장은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는 이 대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둘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연애하다 헤어진 거잖아. 법적으로 문제될 거 있어? 뭐라고요?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왜 나한테 난리야? 형민 씨가 이 대리보다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는데.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톡 까놓고 그 사람도 나 만나니까 숨통 트인다고 하더라. 이 대리가 어지간히 결혼 빨리 하자고 닥달했다며. 네? 사람 질리게 하는데 뭐가 있나 봐.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그렇게 쪼아대며 남자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 둘이 인연이 아닌가 본데 나한테 따질 이유가 있어? 이런다고 형민 씨가 돌아갈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여긴 회사야. 공과 사는 좀 구분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더라고요.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남친에게도 전화에 따졌지만 남친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라며 차단해 버리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화가 났죠. 게다가 그 후로 더 기막힌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로 최 과장의 악랄한 괴롭힘이 시작되었거든요. 자기가 뺏은 남자의 전 여친이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게 거슬렸던 건지 의도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고 회의 시간마다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저를 회사에서 제 발로 나가게 하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던 거죠. 이 대리는 일 처리가 왜 이래? 남자한테 차이더니 일도 손에 안 잡히나 봐? 라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맘때 너무 힘들었죠. 3년 사귄 남자친구, 그것도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한테 하루아침에 파혼 통보를 받았는데 그게 회사 과장과의 환승이별. 그것만 해도 힘든데 그 과장이 저를 의도적으로 회사에서 괴롭히는 일까지. 그맘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살이 쭉쭉 빠져서 나중에는 해골처럼 볼이 파일 정도였어요. 그 두 사람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회사를 옮기기로 결심하면서 이직할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래, 더러워서 피한다. 니들끼리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라. 천벌받을 연놈들 하면서요. 그렇게 틈틈이 이직할 회사를 찾고 연차와 반차를 써서 면접도 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회사보다 훨씬 연봉이나 복지가 나은 회사도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운 좋게 합격이 되었죠. 그 회사로 옮기기로 했고 다니던 회사에는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퇴사 통보를 하니 최 과장도 아주 신나 보이더라고요. 그 얼굴이 너무 얄미우면서도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일주일 앞두고 인수인계를 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날은 중요한 바이어들 미팅이 있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붙어있는 회의실로 바이어들이 들어왔고 회사 임원분들도 들어왔죠. 최 과장은 일부러 저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이 대리, 인원에 맞게 커피 좀. 저는 이를 악물면서 그래, 일주일만 참자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탕비실로 가려고 하고 최 과장은 미팅 자료를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로 어떤 여자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엄청 피로한 얼굴의 그 여자는 등 뒤로 아이까지 업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죠. 어떻게 오셨나요? 그 여자는 퀭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기 최유진 씨라는 여자가 누구죠? 최유진은 최 과장의 이름입니다.
아, 저쪽에 계시는 분인데 어쩐 일로? 저 사람인가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그 여자는 제가 가리키자 최 과장을 보더니 그쪽으로 다가가더라고요. 최 과장도 어리둥절하게 일어났죠. 누구세요? 그 여자는 파리한 얼굴로 최 과장을 빤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빛이 확 변하더니 최 과장 싸대기를 날리는 거예요. 최 과장이 아악 소리와 함께 넘어졌고 그 여자는 갑자기 최 과장 책상에 있던 물건들을 그 여자 위로 집어던졌죠. 좀 전에 그 파리한 모습과 정반대로 완전 눈이 돌아서요. 야, 이 쌍년아! 유부남이랑 붙어먹으니 좋냐? 그러면서 진짜 넘어져 있는 최 과장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밟고 난리가 난 겁니다. 사무실은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고 회의실에서도 회사 임원분들이 뛰쳐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죠. 그리고 눈앞에서 어떤 여자가 죽일 듯이 최 과장을 때려 패고 있으니 다들 경악을 했습니다. 그중 몇몇 직원들이 그 여자를 말리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완전 눈이 돌아 있더라고요. 등 뒤에서 애가 우는데도 아랑곳 않고요. 계속 쌍욕을 하면서 울분에 차서 최 과장을 때리는 겁니다. 최 과장은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너 박형민 알아 몰라? 갑자기 박형민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저도 너무 놀랐죠. 박형민? 그래, 이 더러운 년아. 내 남편이야. 이 아빠라고. 그 말에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이라니? 유부남이라고? 그래, 이년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렇게 또다시 최 과장 머리채가 잡혔고 회사로 찾아온 바이어들도 경악을 했죠. 사람들이 뜯어말릴 수도 없을 만큼 그 여자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다가 최 여장이 그만하라며 그 여자를 떠밀었는데 그 여자가 넘어지면서 등 뒤에 있던 아이까지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찢어질 듯한 소리가 들리고 그 여자도 그제야 등 뒤에 아이가 생각났는지 놀라서 아이를 안더라고요. 아이 머리에서는 피까지 났고 그 여자는 절규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놀라서 119에 신고를 했고 그 여자는 최 과장에게 자기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가만 안 둔다고 쌩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서슬퍼렇고 무서워서 다들 어쩔 줄을 몰랐죠. 그렇게 난리통 속에서 119가 와서 그 여자는 서둘러 아이와 갔습니다. 최 과장에게 절대 가만 안 둘 거라는 경고와 함께요. 최 과장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입만 떡 벌어져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는 팔을 낚아채는 겁니다. 야, 이게 뭔 소리야? 박형민 유부남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가 3년이나 만났잖아. 그랬죠. 3년이나 만나고 결혼 약속까지 했어요. 유부남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런 내 약혼남 뺏어갔잖아. 그 말에 다른 직원들도 다 놀라더라고요. 당신이랑 바람나서 나 그 인간이랑 헤어졌잖아. 그 뒤로 당신이 나 회사 그만두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괴롭혔고 나 그 인간이랑 2달 전에 이미 헤어졌어. 지금은 당신이 잘도 만나고 있잖아. 제 말에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고 최 과장은 할 말이 없는지 입만 뻐끔거리더라고요. 저는 저를 잡고 있는 최 과장을 확 놓았고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대박. 그럼 최 과장 이대리 남친 뺏은 거야? 부하 직원 남친 가로채더니 꼴 좋다. 천벌 받았네. 근데 그 남자가 애 아빠라니 대박. 요즘 이대리한테 엄청 막대하더니 그게 그런 이유였어? 오히려 직원들은 최 과장을 부하 직원의 남자를 뺏은 파렴치한과 의도적으로 직원을 괴롭힌 미친 상사로 보며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 뒤 최 과장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최 과장이 그 난리를 피는 바람에 회사 중요한 계약까지 망쳐버릴 뻔했으니까요. 회사 임원분들이 뭐라고 생각했겠나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불륜에 관한 일이었고요. 최 과장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자기도 억울하다고 생 난리를 쳤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결국 품위유지 위반과 사내 분란 조장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쫓겨나듯 해고까지 당해야 했죠. 저는 그 사이에 인수인계 기간이 끝나 예정대로 회사를 옮겼고요.
그 와중에 박형민 아내는 최 과장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최 과장은 자기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 고소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를 밀치면서 아이도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최 과장은 그 소송까지 같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변호사 선임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라고 했죠. 그 소식을 들으며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랑 3년이나 사귄 그 남자가 정말 유부남이었다니. 저도 소름이 다 돋는 겁니다. 저랑 3년을 만났는데 그 기간 동안 완벽하게 그리고 감쪽같이 절 속였던 거죠. 저보고는 부모님이 엄해서 외박도 안 되고 집에 일찍 가야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 빨리 가야 했던 겁니다. 심지어 형 핑계를 대며 부모님이 엄하네 어쩌네 했는데 형도 없었대요. 완전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한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부남인 걸 속이고 결혼까지 하자고 하고 3년 동안 제대로 뒤통수 맞았구나. 진짜 미친놈이구나 싶어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일이 참 기가 막히게 돌아갔습니다. 최 과장의 머리채를 잡았던 박형민 와이프가 정작 박형민이랑 이혼은 안 한다는 거예요. 박형민이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총각행세하고 다녔는데 아이 때문인지 뭔지 결국 이혼은 안 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최 과장한테 상간소송 위자료는 받고 싶은 건지 소송은 걸었다는 거죠. 심지어 박형민도 나서서 최 과장이 자기가 유부남인 거 다 알고 있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대요. 그걸 보니 박형민과 그의 아내가 한통속인가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3년이나 속인 인간이니 당연히 최 과장도 박형민이 미혼일 거라고 속았을 것 같은데 뭔가 작정한 것 같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 사이에 이직을 해서 새로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최 과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엔 안 받았는데 나중엔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사정하는 문자가 몇 통이나 왔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보니 최 과장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고 결국 따로 한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서는 제발 자기를 위해서 증인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유부남인지 몰랐지 않냐고, 저도 박형민한테 속은 거 아니냐고요. 그 부부가 자기를 몰아가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몰아간다면서 부부 사기단 같기도 하다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회사에서도 불명예스럽게 잘리고 소문도 너무 안 좋게 나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그 부부 사기단한테 당해서 상간소송에까지 패소할 순 없다고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제 남친 보란듯이 뺏고 저까지 자르려고 회사에서 괴롭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부탁하는데 저도 당연히 최 과장 도와주기 싫었죠. 박형민이 쓰레기인 것과는 별개로 애초에 최 과장도 제 남친을 안 뺏었으면 자기가 이런 일 당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박형민 의도적으로 가로챈 것도 맞고 나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괴롭힌 것도 맞지 않냐고요. 그런데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되냐고요. 최 과장은 제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최 과장이 그동안 저한테 너무 악랄하게 굴었기에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려 3년이나 속인 박형민은 아무런 죗값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박형민이 자기 아내랑 짜고 일부러 그랬나 생각하니 더 화가 나고요. 막판에 최 과장이 박형민을 가로채서 저랑 결혼이 깨졌지만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제가 온팡 뒤집어 쓸 뻔했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 모골이 송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 과장이 불쌍하다기보다 박형민이 너무 괘씸해서 결국 최 과장을 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도 박형민과 3년 사귀었는데 유부남인지 전혀 몰랐고 그동안 철저하게 속였다는 증거까지 제공했죠. 결국 박형민 아내가 최 과장에게 걸었던 상간소송은 패했고 오히려 최 과장이 박형민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과장은 저한테는 정말 고맙고 미안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왔으니 더 이상 연락은 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최 과장은 여전히 박형민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나 보더라고요. 저에게 일어난 그 기막힌 일이 가끔 떠오릅니다.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사랑했던 그 남자. 그런데 그 남자는 더 능력 있고 돈 많은 여자가 나타나자 바로 저를 버리고 갈아탔죠.
그 시련의 아픔이 너무 힘들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조상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 그 쓰레기차를 최 과장에게 대신 보낸 것이었더라고요. 만약 최 과장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회사에서 머리채 잡히고 고소당했던 건 최 과장이 아니라 제 얘기가 됐겠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상간녀가 되어서 손가락질을 당했을지도 모르고요. 그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하고 끔찍합니다. 결과적으로 최 과장은 제 인생의 구정물을 대신 뒤집어 써준 셈이 되었더라고요. 제 남친을 빼앗고 저한테 나쁘게 굴었던 그 행동들이 역설적으로 저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가장 안전하게 탈출시켜준 열쇠가 되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옮긴 직장에서 아주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하죠. 지금 당장은 죽을 만큼 힘들고 억울해서 땅을 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또 지나고 보면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제게 찾아왔던 그 운수 좋은 파운처럼 말이죠. 앞으로 누군가를 쉽게 믿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그 일로 인해 저도 참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